지난달 제 연구실에 박순자 67세님이 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 앞에서 하신 말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뼈 건강을 위해 10년 동안 매일 아침 멸치 볶음을 먹었어요. 우유도 하루에 2잔씩 마셨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분은 우시면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TV에서 본 대로, 주변에서 듣던 대로 정확하게 따라하셨습니다. 멸치가 좋다고 해서 멸치를 드셨고, 우유가 좋다고 해서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더 충격적인 건 박순자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65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 골다공증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남성도 10명 중 4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형제자매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 절반 이상이 지금 박순자님과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뼈대사와 골다공증만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 80% 이상이 박순자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멸치도 드시고 우유도 마시고 칼슘 영양제도 챙기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뼈는 계속 약해졌고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뼈가 약해지는 동안 아무런 신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 뼈가 부러집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 뼈가 이미 스펀지처럼 구멍투성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여러분의 뼈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멸치와 우유만 열심히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채소는 별로 안 드시고 고기 위주로 드시나요? 혹시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거의 안 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도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 속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님이 제일 후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5년 전에라도 방향을 바꿨더라면 휠체어를 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10년 후에 박순자님처럼 후회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진짜 해답입니다. 왜 멸치만으로는 안 되는지, 왜 칼슘만 챙기면 오히려 위험한지, 그리고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박순자님이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그 방법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은 박순자님의 눈물을 흘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걷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제 아내 친구이신 민정 69세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이분도 박순자님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민정님은 10년 동안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빠짐없이 드셨어요. 저녁에는 우유 한 잔을 꼭 마셨고요. 주변에서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신다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리시고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어요. 본인도 건강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난간을 잡고 중심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충격으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오는 건 뼈가 상당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골절이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빨리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민정님은 그 순간 이해가 안 됐대요. 10년 동안 매일 멸치를 먹었는데, 우유를 마셨는데 왜 뼈가 약해진 걸까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민정님이 제 아내에게 전화하셨대요. 언니, 나 어떡해?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문제는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칼슘을 뼈에 붙잡아 둘 환경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고 단백질 위주로만 드신 식단이 몸속을 산성으로 기울게 만들었고, 그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뼈 속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운동도 무릎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안 하셨습니다. 민정님은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매 끼니 채소를 반 접시 이상 먹기 시작했어요. 가공식품도 끊으셨고요. 운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씩 했어요. 한 달 지나니 무릎 통증이 조금씩 줄었고, 그 다음에는 집 앞을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후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대요. 뼈 손실이 멈췄습니다. 1년 후에는 골밀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민정님은 지금도 그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등산도 다니십니다. 얼마 전에 민정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삐끗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어.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감사해. 여러분은 민정님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니,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민정님이 실천한 그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뼈를 망치는 진짜 원인과 민정님이 어떻게 회복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 없이 칼슘만 드시는 식습관입니다. 멸치, 우유, 치즈만 열심히 드시고 채소는 거의 안 드세요. 단백질과 칼슘만 들어오면 몸은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 뼈 속 알칼리성 미네랄을 끌어다 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칼슘을 먹고 있는데 동시에 뼈를 깎아서 그 칼슘을 빼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영양연구기관에서 60대 이상 여성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채소 섭취 부족 그룹은 뼈 손실 속도가 20% 이상 빨랐어요. 똑같이 멸치와 우유를 먹어도 채소를 함께 먹은 그룹은 골밀도가 유지됐고, 채소를 안 먹은 그룹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안성훈 71세님도 매일 고기 반찬을 꼭 챙겨 드셨는데 채소는 김치만 드셨어요. 3년 후 기침을 심하게 하시다가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기침만 했는데 뼈가 금이 간 거예요. 골밀도가 급락해 있었고 허리 보조기를 차야 했습니다. 지금은 매 끼니 채소를 반 접시 이상 드시고 1년 후 검사에서 뼈 손실이 멈췄습니다. 실천 방법. 매 끼니 채소 반 접시 먼저 드세요. 밥 먹기 전에 채소부터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깻잎 뭐든 좋습니다. 색깔별로 다양하게 드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채소 드셨나요? 두 번째, 운동 자극이 없는 생활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으면 강해지고 자극이 없으면 약해집니다. 자극이 없으면 뼈는 강해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중력을 이기고 몸을 지탱하는 동작이 없으면
뼈는 단단할 필요를 못 느껴요. 한국노년층 연구에서 하루 30분 꾸준히 걷기만 해도 골밀도 유지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충격이 뼈에 전달되고 그 자극이 뼈를 강하게 만듭니다. 최정식 74세님은 무릎 때문에 운동을 포기했다가 의자 스쿼트를 시작하셨어요. 하루 10번씩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6개월 후 밖에서 걷기 시작, 1년 후 골밀도 검사에서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실천 방법 2가지. 하나, 보폭 10cm 넓혀 걷기.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둘, 의자 잡고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서기.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분 걸으셨나요? 세 번째, 폐경 이후 관리 실패입니다.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뼈 손실 속도가 3배 빨라집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70대, 80대 뼈 건강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국내 여성건강연구에서 폐경 후 첫 5년이 가장 큰 골손실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미남 63세님은 폐경 후 1년 만에 골밀도가 급락했어요. 1년 전 검사와 비교하면 너무 빠르게 떨어졌다는 진단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20분 걷기와 의자 스쿼트 15회를 하시고 1년 후 골밀도 감소가 멈췄습니다. 실천 방법. 폐경 후에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매일 20분 걷기와 의자 스쿼트 10회. 이것만으로도 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폐경 후 뼈 변화 느껴보셨나요? 네 번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이 높아집니다.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뼈 생성 억제되고 칼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아시아 노년층 연구에서 수면 시간 5시간 이하 그룹은 7시간 이상 그룹보다 골밀도 감소율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한동수 70세님은 스트레스 많던 6개월 동안 밤에 2시간, 3시간밖에 못 주무셨는데 그 시기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급락해 있었어요. 실천 방법. 밤 10시 전 취침, 최소 7시간 수면.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끄기.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방해합니다.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뼈는 빠르게 약해집니다. 채소도 안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수면도 부족하면 뼈는 스펀지처럼 약해집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를 먼저 먹고 영양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식탁에 음식 올릴 때 채소를 맨 먼저 올리세요. 밥국 놓고 채소 반찬 여러 개 놓고 그 다음 고기 생선 놓는 겁니다. 식사 시작할 때도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채소에 알칼리성 미네랄이 먼저 들어가면서 산성 부하를 중화시킵니다.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고요. 평소 채소 안 드셨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첫 주에는 한 끼에 채소 반찬 1가지, 다음 주에는 2가지로요. 비타민 D, 마그네슘, K2를 함께 챙기세요. 비타민 D는 하루 15분 햇빛 쬐기, 마그네슘은 시금치나 견과류, K2는 김치나 된장으로 섭취하세요. 장 건강도 중요합니다.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시고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나눠서 드세요.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과자, 빵 대신 삶은 고구마나 과일을 드세요. 두 번째, 매일 뼈에 자극 주는 겁니다. 보폭 넓혀 걷기와 의자 스쿼트 2가지만 기억하세요. 보폭 넓혀 걷기는 평소보다 10cm만 더 넓게 걸으면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한 번에 30분 어려우시면 아침 10분,
저녁 10분 나눠서 걸으세요. 날씨 안 좋은 날은 집에서 제자리 걸음하세요. 의자 스쿼트는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고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손은 의자 팔걸이 잡아서 균형 잡으세요. 무릎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하루 10번. 아침 1번, 저녁 1번. 무릎 불편하면 의자 높은 걸로 선택하거나 앉는 깊이를 얕게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밤 10시 전 취침, 최소 7시간 수면.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TV 끄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서 몸 이완시키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커튼 쳐서 빛 차단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움직이면 몸이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는 웃음과 산책으로 관리하세요.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줄고 행복 호르몬 늘어납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산책하면서 햇빛 쬐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호흡도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세요. 채소 먼저 먹기, 매일 뼈에 자극 주기,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줄이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멸치와 우유만으로는 뼈를 지킬 수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박순자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멸치 드셨지만 휠체어를 타게 됐고, 민정님은 10년 동안 칼슘 챙겼지만 계단에서 삐끗한 것만으로 심한 통증을 겪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칼슘만 챙기고 균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10년 가면 뼈는 스펀지처럼 약해집니다. 채소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산성 부하가 쌓이고 뼈 속 미네랄이 빠져나갑니다. 운동 없으면 뼈는 약해집니다. 폐경 후 방치하면 뼈 손실 3배 빨라집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뼈 생성을 억제합니다. 이게 10년 쌓이면 뼈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회복에 몇 달 걸리고 근육까지 빠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3개월만 가면 몸이 달라집니다. 채소 먼저 먹으면 뼈 속 미네랄 손실 멈춥니다. 일주일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매일 걷기와 스쿼트하면 골밀도 유지됩니다. 한 달 지나면 다리에 힘이 붙고 2개월 차에는 무릎 통증 줄고 3개월 후에는 걷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 줄이면 뼈 생성 호르몬 정상화됩니다. 6개월 후 검사 수치가 바뀌고 1년 후 골밀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민정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세요. 식사 때 채소 먼저 먹기. 내일 아침 밥 먹기 전에 채소부터 드시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뼈를 지키는 첫 신호가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이 동기가 되어 다른 습관들도 하나씩 추가하게 됩니다. 2주 차에는 보폭 넓혀 걷기 추가하세요. 3주 차에는 의자 스쿼트, 4주 차에는 수면 시간 늘리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3개월 후부터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6개월 후 검사 수치 바뀌고 1년 후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신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하루 루틴을 시간대별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완벽한 루틴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